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구성재입니다. 최근에 이 사람이죠. 법원 행정처장이 아주 망언을 해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대법관이면서 법원 행정처, 인사와 예산 등을 주무르는 그런 자리에 요직에 앉아 있는데요. 대법원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의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게 잘못됐다라는 그런 발언으로 시끄럽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계엄이 맨 처음에 지난해 말에 반포가 됐을 때, 선포가 됐을 때 어떤 발언을 했는지, 부정선거 때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곡법 아세입니다. 곡법. 지금 법을 지 맘대로 회조를 해서 세상에 좌빨들한테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부산 사람인데요. 자, 먼저 VON이라고 기자 출신이죠. 김미영 씨가 자신의 그 유튜브 커뮤니티란에 올린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천대엽에 대해서 천대엽이 부정선거 재검표 할 때 그 대법관 담당 대법관으로서 나왔을 때 보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대엽이 인천 연수을 재검표 때 나와서 변호사들한테 슬쩍슬쩍 말을 붙인 유일한 대법관이었다. 격려하는 척 하면서 편드는 척 하면서 그러면서도 변호사들을 헷갈리게 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 이게 될 것 같으세요? 즉 밝혀질 수 있을 것 같냐라는 말이라는 거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증거가 안만 있어도 밝혀지기 어렵다, 밝혀질 수 없다라고 뭐랄까요 이렇게 한 번씩 담당 변호사들 선거 부정을 캐는 변호사들한테 침을 놓는 거죠. 그래서 깜짝들 놀랐다는 거예요. 그 태도로 그런 태도로 볼 때 매수됐거나 무슨 특명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발언이 아니잖아요. 대법관으로서 그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치적으로 얽힌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밝히니 바보들아 이런 얘기 아니에요 변호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 정상적인 판단의 범주를 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영영 밝혀질 줄 몰랐던 이런 부정선거가 계엄령이란 한 방에 차원이 달라졌어요.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는 그 미친놈이에요. 미친 사람들 몇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네? 그런데 김명희 이제 이 차원이 달라지니까 무슨 충격을 받은 거냐? 당신이 뭔데 검찰에 다시 대통령 가더라고 하느냐? 너 이 나라에서 살기 싫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에 이 재검표 현장에 지기현 판사 지금 윤통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지기현 판사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기현 판사는 훨씬 객관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연수울에는 이런 재검표 현장에서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나머지 재검표 현장 오산, 파주, 양산, 영등포 재검표에서는 대법관들은 아주 뭐 가짠치도 않았다 이겁니다. 증거를 완전히 묵살하고 파기하고 은멸하고 그랬어요. 복불 인견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매국행위에 신물이 나온다. 이렇게 김미영 대표는 말씀하시네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천대비란 사람이 지금 나이가 좀 60대 초반인 것 같은데, 네. 원래는 이 세 번 만에 그 대법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문재인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추천으로 천대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본인은 우리법 연구회가 아니라고 해요. 그런 거를 봐서 이 사람이 우리법 연구회는 아닌데 좌빨 골수 좌빨은 아닌데 골수 좌빨과 영합한 것 같아요. 너 우리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우리가 시킨 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다가 세 번 만에 뭡니까 회절한 거 아닌가? 그래서 김명수의 우리법 연구의 품에 안겨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곡법아세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의미심장한 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지난 12월에 국회에서 이 사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서 출석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 날짜가 뭐냐면은 12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있기 3일 전 이야기입니다. 2차 탄핵 소추, 윤통에 대한 2차 탄핵 소추가 있기 3일 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서 3일 전에 나와서 국민의힘의 주진우의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계엄은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문 방송에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계엄이 위험이란다라고 선전선동이 되잖아요. 좋은 아주 뭡니까? 홍보물이 되잖아요. 네. 3일 전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투표되기 3일 전에 이런 좌파들, 더불어민주당들 선전에 선봉에 서서 이런 반 헌법적 발언을 마구 쏟아내는 겁니다. 위헌적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할 입장에 있지도 않고 위헌적이 아닌지는 지금 국회가 주장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결해야 될, 심리해야 될 그런 계제에 있는 겁니다. 이건 벌써 1차에서는 투표 실패했잖아요. 탄핵 소추가. 그런데 2차 투표를 앞두고 3일 전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쏟는 겁니다. 쏟아내는 겁니다. 아주 정치적인 모략 발언이죠.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장이지만 행동하는 거는 좌빨의 정치 선봉대입니다. 돌격대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돌격대 역할을 하는 것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윤통에 대한 구속 취소는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얘기한 게 처음이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윤통에 대한 구속 취소가 잘못됐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리기 그런 판결을 심리를 마치고 판결 중이고 곧 발표할 그럴 입장 아니에요? 그런 시기에서 윤통 풀어준 거 잘못했다라고 지금 네. 또 좌빨의 선봉에 쓴 겁니다. 나팔을 불고 지지자들, 좌빨 지지자들을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 검찰도 즉시 항고했어야 되는데 항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점잖게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네? 아주 모략전에 또 한번 모략을 펴는 거예요. 네.
이게 12월 11일인데요. 이 이전에도 국회에 나와서 12월 6일 날에도 나와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거는 12월 7일 탄핵소추 바로 하루 전이에요. 이때도 나와서 계엄선포 요건이 충족이 됐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탄핵소추 1차 탄핵소추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네?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건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물론 국회가 지금 부정선거로 좌빨들이 장악해서 좌지우지하고 있지만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법원 행정처장이라면 좀 더 발언에 신중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없고 완전히 좌빨의 담론, 주장에, 내러티브에 완전히 영합하고 있잖아요. 계엄선포 요건에 충족됐는지 의문이 든다. 12월 6일 날, 10월 3일, 3일 전에 있었던 계엄선포를 평가하면서 1차 탄핵소추를 하루 앞두고 네? 근데 계엄을 왜 했습니까? 부정선거로 구성된 22대 국회 입법 독재, 국정 마비, 부정선거, 진상규명, 네? 중국 간첩을 못 잡게 하는 야당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얘기는 하나도 얘기 없어요. 사회 질서가 뭐 교란되지도 않았고 사법 시스템이 마비되지도 않았고 마비됐는데요. 뭐 마비가 안 돼서 마비가 돼갖고 부정선거가 저기 나오지 않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한 공정한 객관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해대면서 연거퍼서 1차, 2차 탄핵소추 국회 탄핵소추를 하루 3일 앞두고 좌빨의 주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 선동꾼이 되는 모습을 선동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천대엽이란 사람이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봤더니 천대엽이 밑에 법원 행정처 밑에 주요 간부들 3명이 우리법 연구예요. 법원 행정처 기획실장, 요직 중에 요직이죠. 네. 대외 업무를 담당하고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고 법원 행정처 총괄심의관 이종기, 윤성식 기획실장, 최누림 천대엽 전속 재판관. 이 3사람의 우리법 연구가 천대엽의 좌빨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TF팀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얼마나 많은 보좌를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천대엽이 일부러 드러나기에 좌빨과 완전히 밀착된 영합된 곡법 아세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3사람은 1월 인사에서 다들 부장판사로 내려갔어요. 지법과 고법과 수원지법으로 부장판사로 내려갔습니다. 네. 자, 이 사람이 부정선거 때 어떤 판단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아시는 건데요. 네, 아실 겁니다. 다 거의 아세요, 이거. 네? 이건데. 이거 지금 2022년 7월 18일 날 나온 판결이에요.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패소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그 최종 심의인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기가 차는 게 판결문인데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감시 아래 민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부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참관인이 있고 개표 종사관이 있고 한데 민경욱 전 의원이 주장하는 부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살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지만 민 전 의원은 그와 같은 부정을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기각한다 이겁니다. 네가 부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가 부정이 있었다고 하는 그 부정행위는 막대한 내 능력과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인지 너는 밝히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도둑놈을. 그래서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부정행위다. 부정행위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기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발생한다고 우리가 했을 때라고 이런 많은 예를 들었는데요. 했을 때 도둑놈이 누구인지 특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도둑이 발생했다는 게 인정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아주 그거죠. 이거는 논리가 아니죠. 이거는 이거 선거문이 아닙니다. 그냥 발로 쓴 선거문이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논리잖아요. 당시의 주심 재판관이 이 천대엽이에요. 천대엽. 대법원 특별 2부. 그런데 지금 얘기가 드러나고 있죠. 누굽니까? 부정선거 주범들이 누구예요? 선거연수원에서 붙잡힌 중국 해킹 간첩들 수십 명입니다. 네? 스카이데일리가 지금 그걸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오키나와와 괌으로 특별 작전팀이 체포해서 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게 발표가 안 되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그게 가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기사는 진짜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천대엽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승수 변호사, 이분도 젊은 사람인데 상당히 지금 그걸 많이 하고 계시죠. 이 사람이 이병기 TV에 전화 인터뷰하는 모습입니다. 네? 전화 인터뷰하는 모습. 거기에 그 중에서 천대엽이가 부정선거의 주심 재판관으로서 어떤 대법정에서 어떤 행태를 보여주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제가 그 선거물 소송을 하다가 그 천대엽 대법관이 이 사람이 선거물 소송하면서 변론을 1회 열지도 않고서는 그냥 바로 종결을 해가지고 선고하는 날 엄청나게 항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제 팔다리를 들어가지고 법정 밖으로 내동댕이 친 사람이 천대엽입니다. 사실 그래서요? 네네네. 개인적인 악연도 있구나 우리 유승수 변호사. 아니 근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도 대법관이니까 재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근데 증거가 전부 다 보존돼 있는 선거무효 소송을 갖다가 증거가 보존돼 있는데도 증거를 열지 않고 그냥 종결하고 그거에 대해서 항의한다고 해서 변호사를 갖다가 팔다리를 들고서는 법정 격리시켜가지고 밖으로 내동댕이 치자. 이거는 대법관이 아니고 그냥 법적 브로커라는 거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그러네요. 보셨죠? 뭐라 그럽니까? 증거가 있는데도 그거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부정선거 소송을 하면서 1회 하면서 재판을 열면서 바로 재판을 종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거세게 항의하는 원고 측 변호사를 법정 격리를 통해서 팔다리를 들어서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 이겁니다. 이거는 대법관이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은 부정선거 소송을 하겠습니까? 국민의 주권이 도둑맞은 거 아니에요? 그런 커다란 범죄에서 본다면은 그 법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진정한 그 대법관이라면은
그들이 원고 측이 준비한 증거와 주장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리를 일에 열자마자 기각을 하고 각하를 하려고 그러니 거기에 항의를 하는데 그 항의하는 사람을 밖으로 드러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선봉되니까 좌빨 권력에 선봉되니까 가능한 그런 행동인 겁니다. 네? 누가?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은 지금 좌빨에 수발이 돼서 앞잡이가 돼서 곡법 아세 법을 파괴하고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잘못된 사법인들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없어요. 특히 판사의 경우는. 변호사의 경우는 변호사 협회가 있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뭡니까? 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판사의 경우는 그게 없습니다. 판사의 경우는 특히 대법관의 경우는 특히 이런 개인적인 비리나 부정부패 이상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반역 반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들을 정의의 심판 혹은 조사 수사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커다란 문제입니다. 지금 커다란 그 고비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 고비를 넘어가면서 사법 시스템, 대법관, 판사들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윤통에 대한 탄핵 평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각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앞두고 이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구속 취소가 결정이 잘못됐다고 국회에 나와서 떠드는 모습을 보고 참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라가 바로 서려면 말이죠. 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바람이나 외부의 영향이나 개입해서 영향받지 않고 올바르게 올곧게 생동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나쁜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천대엽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거나 대법원 내에서의 자체 징계 절차를 받게 하거나 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서울지방법원의 구속 취소 조치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이 직권남용이다, 법 위반이다, 하급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다 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천대엽은 법원 행정처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천대엽이가 직권남용을 했는지 대법원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조희대라는 대법원장이 들어와서 취임 일성이 중간에 서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중간에 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계적인 균형, 산술적인 평균을 추구해서는 지금 사법부가 이 나라를
이 나라의 갈등과 체제 전쟁을 에서 우파가 이기는, 헌법 체제가 이기는, 자유 대한민국이 이기는 그런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계적인 산술적 평균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조희대 대법관은 대법원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천대엽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반드시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대법원의 위상을 살리는 길이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잡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올바른 대처를 촉구합니다. 천대엽이가 지금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냥 꼭두각시예요. 우리법 연구회 위에 천대엽이가 얹혀 있고 천대엽 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얹혀 있는 거예요. 좌빨 사법 세력의 전위인 천대엽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대법원장 조희대에게 촉구합니다. 중요합니다. 천대엽은 스스로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백두산 TV 8이었습니다. 구성자입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젊은 학생들도 이게 체제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좌파 우파 간의 정치 세력 간의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느냐, 이 위기를 헤치고 다시 살아남아서 반석 위에 오르느냐 라는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애국 시민들의 분발과 투쟁을 촉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백두산 TV 8이었습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